홍명보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몽규, 홍명보 싹 다 물갈이 해라. 한국 축구의 암흑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시다시피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고 나서부터 많은 분들이 우려했었던 점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말아버리게 되었죠. 이번 졸전 팔레스타인전 무승부는요, 정말 한국 축구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국가대표 선수와 붉은 악마 하면 얼마나 오래된 팬들입니까? 자, 이 팬들을 위해서도 잘했어야 하는 국가대표이지만 그럼에도 최악의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말도 있죠. 손흥민과 이강인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한국 선수 파악 잘해서 선임했다기에는 아쉬운 첫 경기 내용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말까지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글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좀 전달해 드려 볼게요. 우선 이 경기장의 분위기가 왜 최악이었겠습니까? 한국 축구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거기 때문이죠. 물론 이 많은 붉은 악마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팬들은요, 절대로 이 선수들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한심한 축구협회 말도 안 되는 선임 과정에 있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터져 나왔던 거죠. 급기야 협회장인 정몽규 나가, 손흥민이 왔지만 그럼에도 매진이 실패했다. 이것은 보이콧 운동에 참여한 강력한 축구 팬들의 의지가 보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보통 손흥민 선수가 오게 되면 완전 매진은 따놓은 당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경기력이 될 수밖에 없었다. 팔레스타인전에서 우리 선수들, 설령우 선수 같은 경우는 중간에 다리 부상이 염려될 정도로 부축받아 나갈 만큼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축구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요, 누구 하나 설렁설렁 뛰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이 분석 내용을 좀 살짝 살펴보면 손흥민하고 이강인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쉽게 말해서 홍명보 감독의 이 무전술에 대한 비판 아주 폭등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홍명보 감독의 전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이 부족함이 결국 한국 축구의 패배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말도 상당히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 홍명보 감독이 한 역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무전술이다, 이러한 말이 많은데요. 실제로 보면 이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간판 스타들의 활용법을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패스하기 어려운 위치에 딱 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요, 좌측과 우측, 윙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두 사람 다 소속팀에서 자주 하는 평소 포지션이지만, 문제는 두 선수가 전형적인 윙어가 아니라는 점이었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45도 각도에서의 슛이나 아예 문전 침투를 통한 슛, 컷백 상황을 즐긴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태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단순히 양쪽 사이드에만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독특한 각도, 그리고 정면 돌파, 컷백, 커트하면서 치고 나가는 그런 순간적인 돌파력이 굉장한 선수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강인 선수 역시 플레이메이커가 뭡니까 여러분? 아예 그냥 골을 만들어 나가는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안쪽으로 파고들고 슛, 거기에 패스까지 다 능수능란하지 않습니까? 측면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 즉 중앙 지역으로도 돌파할 수 있는 두 선수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위력이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의 이 초반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양쪽 측면으로 넓게 벌려선 채로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안쪽으로 좁혀서 배치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상대 진영 쪽이 아니라 경기장 중앙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없었고 빌드업하는 거에 도움을 주는 게 고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에게 중앙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제공하는 것이 전혀 국가대표팀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아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잘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 결국 측면부터 양쪽 측면에서 공을 주고받으며 중앙으로 진입하는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유일했는데 이재성 같은 선수는요, 기존 경기들에 비하면 이 경기 자체에 참여하는 빈도가 너무 낮았다라는 겁니다. 후반에 들어서 한국의 득점이 더 급해졌고 상대의 수비 대형이 많이 붕괴된 뒤에도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그때 가서 중앙에서 자리를 잡고 득점을 노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이 모습은요, 홍명보 감독의 지시인지 두 선수의 판단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홍명보 감독이 경기하는 내내 아마 뭐 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사실상 홍명보 감독이 옆에 가서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에게 이렇게 해라 지시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카메라에는 거의 안 잡혔던 것 같아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결정적인 프리킥, 이강인 선수의 기가 막힌 감아차는 공 슈팅 모습도 두 선수 간의 현장에서의 즉흥적인 의견으로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 선수는요, 아시안컵 때도 맹활약을 보였는데 예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후반으로 갈수록 더 날아다니는 스타일이다라는 겁니다. 경기 초반에 이강인은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잘 진입하지 못했고 너무 측면 또는 후방에서 공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특기인 좌우 전환 패스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도 부정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경기 발동이 걸리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런 선수의 배치, 선수들이 프리킥을 찰 때의 전술, 또 이번에는 선수의 위치를 바꿔야겠다라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요, 다름 아닌 바로 국가대표팀 감독인 홍명보 감독이 전도 지휘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선발 출전 명단은요, 클린스만 감독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은요, 오세훈, 황희찬 등이 투입되며 후반부의 분위기 반전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강인 선수와 오세훈 선수, 특정 선수에 대한 이 실력에만 의존을 할 뿐 홍명보 감독의 전술은 어디에서도 보일 수 없었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지게 된 겁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홍명보 감독이 뭐 잔디 탓이다, 또는 대표 선수들이 휴식이 부족해서다, 전부 다 핑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수호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골키퍼의 선방 슈퍼 세이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자, 그런데 사실 이 홍명보 감독이 뭐 국가대표 선수들이 휴식이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여기 쭉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팔레스타인 선수들 같은 경우는요, 아예 소속팀이 없어서 1년 가까이 보낸 선수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슈팅을 막아낸 이번 경기의 골키퍼 라미 하마다 선수는요, 오늘 경기를 뛸 수 있어서 영광스러웠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강팀과 이렇게 무승부를 끝내서 너무 기쁘다라고 말을 했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어쨌다라고 하지만 이건 역시 팔레스타인 선수들을 보면 핑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B조 4위를 기록하면서요, 이 오만전에서 패배하는 순간 본선행의 빨간불, 월드컵 진출도 못하고 탈락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니 홍명보 감독 월드컵 본선행마저도 어렵다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나 다른 많은 선수들은요, 오히려 홍명보 감독을 믿고 따른다, 이번 경기가 부족했던 건 내 탓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잘잘못을 돌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김민재 선수가 실수를 하나 했다라는 일침이 나왔죠. 손 허리를 올리고 부탁할게요, 팬과 대치한 영상이 아주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많은 붉은 악마 팀들이 사실 선수들에 대한 야유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의 야유를 보냈는데, 김민재 선수는 이 팬들에게 다가가서 부탁한다라며
2번이나 요청하고 허리에 손을 올린 채 이 야유를 보내는 관중석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리고 야유를 보내는 붉은 악마를 쳐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습니다. 자제를 부탁하는 모습이었지만 이게 굉장히 좀 김민재 선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이유가 돼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붉은 악마는요,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지기를 바라는 응원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붉은 악마 측에서는요, 사실 이번 사태, 경기가 뭐 사실 잘 풀리지 않았지만 경기 종료 후 김민재 선수가 이 붉은 악마 측으로 와서 좋은 응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선수와 관중 간의 설전은 없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의 이런 황당한 모습,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고 야유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협회는 이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선수들은 응원했고 협회와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그리고 김민재 선수 홀로 선수단들이 붉은 악마 측에게 인사할 때 관중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는 영상이 퍼지게 됐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 공격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다. 선수들을 응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뭐 너무 안타깝지만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뭐 또 안 좋게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일었죠. 결국 손흥민 선수도요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손흥민 선수마저도 경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김민재 선수의 모습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 역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김민재 선수는 당시에 이 요주와 키미히의 공식 인터뷰가 갑작스럽게 진행됐고 김민재 선수는 구단 버스로 말없이 들어갔다가 당황한 담당자가 김민재를 데려오기 위해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라커룸에서 나온 김민재 선수를 당시에 확인할 수도 있었죠. 약간 욱하는 성격이 있지 않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황인범 선수는 달랐어요. 야유가 경기에 영향을 미쳤냐? 전부 다 변명이다.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해야만 한다 라고까지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자, 라커룸 얘기하니까 이 장면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거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홍명보 감독이 라커룸에서 이게 팀이야를 외쳤던 이 장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다시 볼까요? 제2의 이게 팀이야 사태가 라커룸에서 번졌다라는 가짜뉴스들을 제가 보긴 했지만 사실 라커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그런 뉴스가 나와도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참 스스로가 민망하다라고 할 만큼 졸전을 펼쳤기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분들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지탄은요. 당분간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졸전 끝에 무승부가 되고 말았고 이것을 지켜보는 이 한국 축구 팬분들의 허탈한 표정이 이 사진 안에 굉장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어제 집에서 보신 분들,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보신 분들 다 이 비슷한 표정을 짓지 않으셨을까? 저는 심지어 보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0대1로 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마저 들었을 정도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경기가 시작될 때부터 10년 만에 복귀했다라는 홍명보, 시작부터 굉장히 거센 야유를 받게 됐죠.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홍명보 감독이 전광판에 뜨거나 경기 중에 나올 때마다 와 정말 이 엄청난 야유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경기 후반 때쯤 보니까 아예 홍명보 감독의 초조해하는 표정이 화면에 잡힐 때마다 현장에서의 이 빗발치는 야유와 우하는 소리들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마 경기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결국 홍명보 감독은
무조건 승리를 가져오겠다라는 이 계획이 아주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지지 않았던 게 다행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졸전도 이런 졸전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1개월 만에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요 6만 관중을 달성하지 못하고 전량 매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5만 9천석 정도 매진이 됐다. 이렇게 제가 경기 중에 방송을 봤는데 그마저도 현장에 가셔서 티켓을 구매해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6만 미만의 관중에 국가대표팀 감독을 향한 야유가 이렇게 심하다니 정몽규 나가라라는 외침도 강했다. 자, 여기 보면은 보이십니까? 뭐 12번째 선수는 11명의 선수와 함께 한다. 뭐 한국 축구의 암흑시대다. 노빠꾸다. 일진놀이 몽규. 협회는 삼류. 야, 이런 지금 플랜카드가 이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이게 사실요, 홈 경기이지 않습니까? 홈 경기가 뭡니까? 홈 경기는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입니다. 원정 경기는요, 가서 비기기만 해도, 와, 정말 경기 잘했다. 라는 극찬을 받는 것이 원정 경기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피파 랭킹이 도대체 몇 위 차이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이 한국의 피파 랭킹은요 20위권과 90위권, 70위권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피파 랭킹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그냥 직접적인 숫자로만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브라질과 경기를 해서 비겨도 팔레스타인이 해낸 것보다도 잘했다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 팔레스타인이 우리나라와 해서 비겼다라는 건 엄청난 성과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최악의 졸전을 펼친 셈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게 어느 정도냐? 홍명보호 팔레스타인과 비긴 똑같은 날 일본은요 중국과 7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승. 항상 한일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일본은 이기고 간다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본은요, 이 중동 축구도 아니고 일본과 중국 간의 경기에서 이렇게 지금 7대 0으로 대승을 거뒀다? 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참 아쉬운 경기력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선수들이 정말 못한 거냐? 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자, 고개 숙인 손흥민 조심스레 팬들에게 부탁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보면은 고개 숙인 이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 반성해야 하는 경기다. 염치가 없지만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고개 숙인 캡틴 손흥민 선수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마 경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정말 결정적인 슈팅을 날렸는데 골포스트를 맞고 튕겨 나오고 이강인 선수가 몇 번이나 팔레스타인 선수들을 제치고 들어가서 정말 골 찬스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냈는데도 이 국가대표 팀원들 간에 약간의 미스가 나면서 아쉽게도 그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정말 결정적인 장면들이 꽤 많았다라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담감과 죄책감은 선수들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염치 없지만 성원을 부탁드린다. 공격수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에 손흥민 선수도 죄송하다. 5만 원정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 눈을 카메라를 보질 못해요. 홍명보 감독이 야유받았는데 라는 대목에 대해서도 손흥민 선수가 멋쩍게 웃음을 짓긴 하지만 그래도 뭐 감독님에 대한 탓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강인 선수는 또 어땠습니까? 좌절한 이강인 결국 주저앉았다. 패스하고 슛하고 90분 내내 교체 한 번 없이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서 황금 재능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의 탁구 게이트를 논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오늘은 정말 칭찬받아야 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만들어냈던 골 찬스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결정적으로 골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강인 선수나 손흥민 선수나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고요. 선수들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개개인의 경기력이요. 팀워크가 좀 아쉬웠죠. 그리고 운이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11명 중에 뭐 김민재,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설영우, 뭐 정우영, 황인범, 우리나라 국가대표 11명 선수 중에요. 순간적으로 해외파 선수들이 다 들어가 있을 때의 숫자가 6명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해외파 선수들이 60%에서 70%를 차지하는 팀인데 이런 졸전을 펼쳤다. 누구의 잘못이 크겠습니까? 누굴 탓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국가대표 경기장이냐? 홍명보호의 데뷔전을 열린 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역대급 엉망진창의 잔디가 충격적이다. 기사를 보면요, 이 데뷔전이 열린 상암 월드컵장의 이 잔디가 엉망이었다라고 합니다.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았지만 슈팅으로 연결되지 않았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지만 아쉽게도 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최근 잔디가 크게 상했는데 휴지기 동안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면서 월드컵의 경기장의 잔디가 정상적인 경기 소화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이전에 있었던 서울FC K리그 때도요, 이 제대로 된 플레이를 못할 정도로 잔디가 최악이었거든요. 잔디 상태가 아쉽다. 팬분들도 좋은 축구를 보기 위해 돈을 내고 오셨는데 상대팀에게도 미안했을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선수들이 전부 다 잘했고 그런데 골이 터지지 못했고 졸전이었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이 선수들이 오히려 내가 마무리를 못해서 비긴 것 같다. 너무 미안하다.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교체 한 번 없이 경기 내내 풀타임으로 뛰면서 최선을 다했던 선수들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여러분 왜 경질됐습니까? 차범근 감독이 왜 월드컵 시즌 중에 경질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요, 선수보다 감독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에게 결정적 재량 문제가 크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야, 이거 보세요. 팔레스타인 감독이요, 홍명보 감독을 위로합니다. 보이십니까? 왜냐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훌륭했거든요. 팔레스타인 선수들이요, 종료 휘슬이 불렸을 때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감독이 웃으며 어깨를 다독이고 홍명보 감독은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경기를 제대로 준비도 못했었다라는 팔레스타인 감독은요, 무승부 행복하다. 한국과의 무승부 너무나 값진 결과다. 최고로 만족했습니다. 자, 홍명보 감독 뭐라 했을까요? 팬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견뎌낼 것이다. 뭘 견뎌낸다는 말입니까? 홍명보 감독 사퇴의 압박에도 쥐휘봉을 계속 잡는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차범근 감독이 과거 이 월드컵 시즌 중에 정말 졸전을 펼쳤을 때 경질이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이라고 지금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물론 예선전이긴 하지만 남아있는 오만전, 이라크전 내리 연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의 경기력이라면 연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경기에 승리를 하지 못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비난 폭격에도 담담했다라고 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금 담담해야 할 입장일까 싶기도 합니다. 팬들의 마음 이해한다. 앞으로 견뎌내야 한다. 정확하게 뭐라고 했느냐? 죄송하게 생각한다. 첫 단추를 끼워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전 후반전의 양상이 달랐다. 후반전에는 경기력이 개선되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살리지 못해 아쉽다. 상대를 공략해야 했다. 전반전은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 전략의 문제 아닙니까? 전반전부터 그러면 몰아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반전 때 지키는 경기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략적인 미스가 심했다라는 비판이요, 지금.
축구 팬들 사이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기사에도요, 약체를 상대로 굴욕적인 결과를 떠안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실종된 시스템, 멍드는 한국 축구, 이제는 정말로 변해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한국 축구는 끝났다. 홍명보, 정몽규 사퇴하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가 끝나고요, 둘 다 사퇴해라 라는 외침이요, 축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5만 9천 명의 관객들이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정말 비판의 야유와 정말 탄식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명보 감독뿐만이 아니라 정몽규 협회장 사퇴될 수 있을까요? 회장직에 집착한다라는 기사가 눈에 보입니다. 이 정몽규 협회장이 또 현대그룹이지 않습니까? 기사의 내용의 팩트는 이러해요. 문체부와 체육회 불화 속에 어부질이 출마를 했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정몽규 협회장 역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처럼 용산과의 감정이 더 악화되어 있다. 현 대통령과의 사이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정 회장이 경영하는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가요, 사실상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2023년 아시안컵 한국 유치 도전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기도 했지만 그 결과 발표가 경악스러웠죠. 한국은 빵표라는 참패를 당하게 되면서 개최권은 카타르로 갔습니다. 결국 이것이 용산의 경로를 불러들였죠. 자,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 정몽규 협회장 입장에서는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축구협회 회장직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현대산업개발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현직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피해갈 수 있는 이유 때문에라도 축구협회 회장 직함이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보호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몽규 협회장이 떠나지 않으려 하는 것이고, 지금 이 홍명보 감독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땐 클린스만 감독 저리 가라 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확실히 홍명보 감독은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복귀 전 홍명보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 10년 만에 돌아온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악몽을 떨치기 위해 정말 불철주야 홍명보 감독은 고민과 고심을 했을 텐데요. 10년 만에 복귀, 사실 이 감독으로서 선정된 것만으로도 공정성 논란이 너무 많았고, 축구협회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최근에 폭로가 되면서 협회에 대한 실망감, 홍명보 감독에 대한 낮은 기대치, 결국 매진되지 못한 팔레스타인전 경기까지, 참 이래저래 살펴보면 정말 난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팔레스타인 1차전이 중요한 시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10년 만에 대표팀 사령탑에 복귀한 홍명보 감독은 카리스마 강한 이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설레인다라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렵다고도 고백을 했다. 짧은 소집 기간이지만 팬들은 승리를 원하고 있다. 과연 홍명보 감독은 어떤 축구를 선보일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사실상 한국은요, 피파 랭킹이 23위이기 때문에 96위를 차지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에게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이게 뭐 한 2, 30위 정도 차이가 나면 모를까, 거의 몇 배입니까? 한 4배 가까이 나는 순위 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경기가 돼야 한다라고 했는데, 중동 축구가 최근 급부상하고 있기도 하고, 특히 이번 홍명보호의 이번 1차 예선전에 앞서 해외파 선수들과 국내파 선수들이 호흡을 맞춰볼 수 있었던 시간이 고작 하루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걸 따져본다면 방심은 금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검증된 유럽파를 최대한 가동할 것이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이재성 등이 상대 진영에서 위치를 바꿔주며 흔들어주면 수비의 비중을 들 것으로 보이는 팔레스타인 진영의 균열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 작업은 수비에서의 빌드업과 중원에서의 공 배급이 함께 어우러져야 가능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예상 베스트가 이렇게 주민규,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황인범, 정우영, 설영우, 김영권, 김민재, 또는 황문기, 설영우, 이명재, 조현우, 이런 식으로
4-2-3-1 체제로 가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중요한 건 과연 이 10년 만에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경기력마저도 놓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 정말 돌이킬 수 없다라고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홍명보 감독의 이 K리그 울산 2연속 우승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은 기대를 해볼 만한 요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한 빌드업과 공격적인 전술을 운용하면서 팬들의 눈길을 끌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거기에 지금 뭐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가대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팔레스타인 감독은 뭐라고 했느냐? 한국은 최고의 아시아 강팀이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경기 대상 1위로 삼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겠다. 강력한 조직력으로 상대하겠다. 특히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꼽고 있습니다. 한국이 강팀인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가 주는 그 막강함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건 홍명보 감독은 공격은 창의적으로, 방어는 규율적으로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상 과연 이겼을 때 이 모든 논란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종식시키지 못해도 조금은 사그라들게 만들 수 있을 텐데요. 홍명보 감독은요, 10년 만에 만난 손흥민 선수에게 오히려 좀 많은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국 축구를 짊어진 손흥민, 불필요한 책임감을 덜어주고 싶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책임감을 조금 덜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필요한 책임감은 지워줘야 된다, 이런 거죠. 10년 만에 다시 함께하는, 그 당시엔 막내였고 홍명보 감독은 다 알다시피 손흥민 선수를 적극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때도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그나마 홍명보 감독의 면을 세워줄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년 만에 다시 만난 손흥민 선수는 브라질 월드컵 때의 어린 선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올라선 지 오래이고요. 월드 클래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레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감독이 바뀌었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건 맞지만 기존에 있는 선수들과의 호흡, 보여준 리더십을 본다면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어찌됐건 마지막까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한다. 불필요하게 짊어지고 있던 무게감을 나 역시 알고 있다. 내가 감독으로서 나눠 가지고 싶다. 개인의 컨디션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책임감에서 벗어나 주장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번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쉽지 않습니다. 사실 10년 전 울보 막내에서 대한민국의 전설이 된 손흥민 선수인데요. 비판 세례가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 홍명보는 미스터 손, 바로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느 정도의 활약상을 보여주느냐가 이번 예선전 팔레스타인과 오만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홍명보 감독은요, 이강인 반대쪽에 손흥민이라는 식으로 홍명보호의 측면 공격 구성에 대한 힌트까지 남겼는데요.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영표 선수를 뛰어넘어 황선홍까지 손흥민 선수가 가는 길이 곧 새로운 역사가 되었다. 14년 전 막내였을 때도 14년 후가 지는 지금에도 밝은 미소는 여전하지만 실력의 일치월장은 어마무시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 에이스 캡틴 손흥민은요, 이번 팔레스타인전을 승리라는 선물로서 팬들을 위해 약속했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대표로서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는 걸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어찌됐건 이 손흥민 선수가 그럼에도 팬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와 특히 이 홍명보 감독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이 배려심이 굉장했거든요. 10년 만에 재회했는데 어찌됐건 홍명보 감독님은 부드러움보다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배 위의 선장이 부드러울 필요는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주장으로서
홍명보 감독도 주장인 손흥민을 서로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정도인데요. 자, 홍명보 리더십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손흥민 선수입니다. 감독님 입장에서는 항상 선장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며 힘을 실어주는 주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선수들을 카리스마로 휘어잡는 이런 자세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까지 말을 해줬어요. 이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최다 출전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최근 이 국가대표에 많은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의견 충돌, 손흥민만 힘들어진다. 프리킥 욕심 부려도 슈팅 안 들어간다. 자, 의견 충돌이 뭐였나라고 봤더니 손흥민 선수가 바로 최근에 있었던 토트넘 경기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선수단이 아직까지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서로 다가와서 프리킥을 차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말없이 또 공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주장으로서 토트넘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지언정 정말 주장만큼의 이 조율과 차분함으로써 토트넘을 이끌어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 미스터 손이 드디어 국가대표의 캡틴직을 지고서 팔레스타인전에서 과연 1승, 오만전에서의 2승, 홍명보 감독의 면을 세워줄 수가 있을까? 많은 분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이 감독직을 계속 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해석이 왜 나오는지 도대체 그놈의 마통 615억 원. 와, 말만 들어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이렇게 여유있게 훈련하고 있는 대표팀과는 다르게 홍명보 감독 축구협회는요,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